군산 등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호남 민심 투어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광주와 전남에 이어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전북 예산의 증액을 이끈 건 국민의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남대의 폐쇄 명령이 빠르면 이번 주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직원들이 마지막 저항 수단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 방침으로 전라북도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한 차례 진통을 겪은 가운데 전환 규모를 두고도 갈등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어젯밤부터 전북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부터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내일 낮까지 최고 1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강추위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찬 눈보라가 쉴 새 없이 몰아칩니다. 앞을 내다보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추위까지 겹치면서 운전자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눈발이 많이 휘날리고 그러니까 너무 운전하기도 좀 힘들고 걱정도 많이 되죠. 추우니까 날씨도 춥고 또 그냥 꽁꽁 얼 날씨고 그러니까. 전북은 오늘 하루 종일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최고 5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군산 등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에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도 매서웠습니다. 낮 기온이 대부분 0도 안팎에 머물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하루 종일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춥다고 그래서 내복도 갖춰 입고 잘 챙기고 나왔는데 진짜 춥긴 춥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낮까지 서해안에 5에서 15cm, 내륙에는 3에서 10cm가량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대부분 영하에 머물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눈이 내리겠고 내일 오후에 일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아침까지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강추위도 이어지겠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호남 투어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광주 전남에 이어 전북 민심잡기에 나섰습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이 나서 전북 예산을 주도적으로 증액했다고 말하고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인 바른정당은 수도권 정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전북 도의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안철수 대표는 최근 마무리된 국가예산 심의에서 국민의당이 주도적으로 전북발전 예산 2,380억 원을 증액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거대 양당을 넘어 사실상 여당 역할을 하면서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전북 도민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 다했고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안 대표는 박주원 최고위원회 DJ 비자금 제보 파문으로 인한 호남 민심을 우려한 듯 당원권 정지와 최고위원직 사퇴 같은 단호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그 사람의 10년 전 과거 행동이라 해서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과거 잘못이 우리 당의 현재와 미래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대표는 이어진 간담회에서 통합 문제와 관련해 당이 위기라는 인식은 모두 같지만 방법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뿐이라며 이견을 좁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른정당은 의원 11명 가운데 7명이 수도권 출신인 만큼 영남 정당으로 보는 건 오해라며 통합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바른정당은 수도권 정당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논의들은 사실에 근거해서 토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와 기자 간담회에 이어 김제 축산농가를 찾아 청년 농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에는 통합 반대파인 정동영, 조배숙, 유성엽 등 중진 의원들이 모두 빠졌고 비공개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의 상당수가 통합 반대와 함께 대표의 리더십 부재와 소통 부재를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고위 회의장 밖에서도
안 대표 지지자와 반대파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단단치 않은 당내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교육부가 서남대 폐교를 위한 행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서남대 교직원들은 폐교 이후 모든 행정 절차를 거부하겠다며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서남대 교직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폐교 명령을 중단하고 정상화 계획서를 검토한 뒤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에 상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남대 구성원들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 사회수석실에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고 적폐 세력을 청산하라고 했는데 적폐 세력이 행정권 탕감하고 재산을 갖다가 기속시키는 걸 갖다가 알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서남대 폐교를 위한 행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폐교를 위한 행정 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에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서남대 교직원들은 마지막 저항 수단인 집단 사직서 제출을 선택했습니다. 교수의 3분의 2, 직원 전원이 지난 7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폐교가 확정되면 모든 행정 절차를 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럴 경우 재학생 특별 편입 등 추후 학사 일정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교도 시켰고, 그러니까 너네가 학생들 특별 편입도 시켜주고 다 알아서 하라 이거지. 시키면 너네가 폐교 시켜놓고 우리가 그 뒷작 걸 다 해야 되냐 이거지. 관심이 모아졌던 서남대 의대 정원은 전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목포대 의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가 국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서남대 폐교가 확정되고 의대 정원이 전남에 배정되면 지역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라북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을 두고 진통을 겪은 가운데 전환 규모를 두고도 노동계와 갈등이 예상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도청의 비정규직 직원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할 대상자를 올해 안에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 선임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한 달 반가량 늦게 위원회 구성을 마쳐 올해 안에 결정하는 게 어렵게 됐습니다. 문제는 전환 대상자 선정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기준으로 9개월 이상 일을 하고 앞으로 2년 넘게 지속될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제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기준을 따르면 도청의 비정규직 390명 가운데 24%가 전환 대상자라는 게 애초 판단이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 기준에 대한 소극적인 해석으로 생색내기 전환에 그칠 공산이 크다면서 전라북도의 의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규모가 비슷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간제 노동자들의 80%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한다면은 전라북도는 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도 또 그 업무적인 특성들을 면밀히 살펴서 정말 정규직화가 필요한 업무가 있는지 또 있다면 그런 업무들을 정규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첫 단계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북의 닭과 오리를 키우는 가금류 농장과 축산 차량에 대해 오늘 자정까지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전남과 전북, 충남 등 6개 시도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기간에 해당 지역 농장에서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국가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늘면서 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정부가 경제성 등을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야 제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국가 예산은 8,198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25% 1,65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와 동소도로, 남북도로 등 기반시설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비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비, 새만금 수목원 조성비 등이 새로 반영됐습니다. 확대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수부 쪽으로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수부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공감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처럼 내년도 국가 예산이 크게 늘면서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과 부지 매립의 속도를 높이고 2023년 세계 잼버리 준비를 서두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산 증액만으론 부족합니다. 정부는 500억 원이 넘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 등을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면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조사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부지 매립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6월 정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예타 면제 규정에 부합된다라고 저희들이 그런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기재부한테 저희들이 제출을 했었고요. 예타 면제는 어렵다라고. 전라북도는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선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시내버스 조합원 가운데 일부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오후 4시부터 시내버스 1개 회사의 민주노총 소속 50여 명의 조합원들이 임금 체불을 이유로 기습 파업에 들어가 51대 버스의 운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이 언제 끝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일 다른 시내버스 회사도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국정원 불법 사찰 피해자 조사를 위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에 대한 불법 사찰에는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 감사원의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5년 퇴근길에 미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며 각종 검찰 고발 과정에 국정원 주도의 공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원 직원의 교육청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의 감봉까지 받은 경찰관이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내 해임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남원시 한교동의 한 도로에서 남원경찰서 소속 52살 A경위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85%로 차를 몰다 신호등 지주대를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경위가 지난해 1월 음주 단속에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다음 달인 2월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내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만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오늘 군산과 김제 등 10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5cm 안팎의 눈이 쌓였습니다. 밤부터는 대설주의보가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눈은 내일 낮까지 서해안에 5에서 15cm, 내륙에는 3에서 10cm가량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0도에 머물러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오후부터 눈이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밤부터 다시 시작돼 모레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